안녕하십니까, 백수왕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데 뭔가 잘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백수왕으로 지었냐면, 일단 저는 현재 백수고 이 백수일 때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백수는 그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백수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흰 백에 손숫자를 써서 이제 맨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이제 백수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100가지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뭐 100가지 수를 쓰다 보면은 뭔가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백수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또 저의 이제 100가지 수 중 하나의 일환으로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제 친구가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진 않고 밑에서 이제 사무실 외에 다른 업무를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이 비어서 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도서관도 가보고 이랬는데, 도서관 아무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근데 여기 있으면은 제가 심심할 때 밑으로 내려가서 친구랑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워낙 재밌는 친구라서. 근데 사실 지금 겨울이고 이러니까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지만 집에 있으면은 너무 빈둥빈둥거리고, 또 다른 거 뭐 할 게 많아. 그래서 제가 이 백수 시간을 활용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웬만해서는 집에 있는 편은 아니고 밖에서 나가 돌아다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로 이렇게 친구 사무실을 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백수 같다, 그죠? 근데 최대한 백수처럼 안 보이려고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백수라도 너무 좀 나 백수다 이렇게 티내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자신을 꾸미면서 최대한 백수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백수로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저희 그 100가지 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첫 번째, 저랑 같은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제가 고민을 들어줄 수 있거나, 많이 부족하지만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나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분이 뭔가 깨닫는 것이 있고 인생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또 나중에 뭐 제가 이 영상을 돌이켜보면은 뭔가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2살이고요. 저 나이를 말할 때는 이제 윤석열 나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딕션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해 안 가거나 뭐 잘 안 들리는 게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7살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제 한 2개월 만에 대략 한 1000명 규모의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운이 좋게 이제 취업을 빨리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한 대략 2년 4개월 근무 후에 이제 국내 중견 기업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전 회사에 대한 직무가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자진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쉰 다음에 중견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뭐 별로 힘들지 않게 이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와서 뭐 이직을 해보겠냐 제안이 있어서 운이 좋게 이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잠깐 3개월 동안 다닌 회사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제 이력서 상에서는 아예 그냥 제거를 하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짧게 다녔으니까 저한테 이미지가 좋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빼고 공백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직장은 대략 한 50명 정도 되는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였는데, 이때도 이전 중견 국내 회사를 이제 아예 그냥 자진 퇴사를 또 하고, 대략 또 한 1개월 정도 좀 쉰 다음에 제가 헤드헌터를 통해서가 아닌 외국계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입사 지원을 한 거죠. 이제 입사 지원을 해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게 계약직이었어요. 근데 이 최근 직장이 이제 소규모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정규직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마지막쯤에는 이제 다행히 운이 좋게도 다행히 정규직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제 세일즈 포지션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그 제안을 정중히 사양을 하고 또 퇴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 결국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사 퇴사했던 이유는 제가 마케팅 부서 쪽에 있었다가 제가 필드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라고 저희 그 생명 쪽 인더스트리에만 있는 좀 특정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서가 저에게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 사내에서 구하지 못했었나?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지금 뭐 A라는 부서에 있는데 갑자기 B라는 부서로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 인식이 되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내가 이 A라는 부서에 대해서 배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부서에 대해서 내가 안 맞더라도 꿋꿋이 참고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차라리 A라는 부서에 있다가 B라는 부서로 옮기면서까지 배신을 A라는 부서를 배신을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쟤 A라는 부서에 있다가 B라는 부서에 가네야, 이런 인식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퇴사를 하고 좀 더 쉰 후에 재정비를 하고 다른 회사를 취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내 중견기업을 이제 퇴사한 이유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포지션에 입사한 것은 맞습니다. 회사 사정이 원래 거기서 주력인 사업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생 사업부를 개설을 한 거죠. 근데 그 신생 사업부에 제가 원하는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포지션은 영업부였습니다. 근데 그 신생 사업부에 제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고 8개월 동안 그 런칭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8개월쯤 되었을 때 뭔가 윤곽이 보였어야 되는데 한 번 더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허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1년을 더 이거 참으면서 이 회사에 제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회사에 대해서 이제 퇴사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업 부서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지원한 회사들을 보면은 다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외국계 회사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신입을 거의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략은 이제 세일즈 관련된 부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영업 쪽으로 전향을 해보자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세일즈라는 라는 포지션에 이제 입사를 하지 못했고, 마지막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지원에 가까운 부서였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세일즈 오퍼레이션이었는데, 세일즈 애널라이시스, 그리고 세일즈 서포팅, 그리고 GM 사장님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였어요. 근데 1년 계약직 후에 저는 영업 자리가 있으면은 그 영업 자리로 전향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비즈니스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물어봤을 때 사장님께서는 당분간 영업 자리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실 계약직이었지만은 정규직 자리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32이라서 진짜 하고 싶은 포지션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먼저 이게 장점이다 단점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죠, 당연히.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5일은 거의 회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좀 커리어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평일에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퇴사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약간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백수 생활은 진짜 뭐 100가지 수, 뭐 이당 다 때려치고 진짜 백수, 맨손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직할 자리를 구하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오가 필요합니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탈 싸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가 어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이제 각자 이제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이미 정착한 친구도 있고 정착 안 한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32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착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제가 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것에 대한 멘탈 관리.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그 저는 진짜 돈을 잘 모으는데, 돈 적금만 해도 제가 이제 최근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월 300만 원씩 적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무직이 됐잖아요. 남들보다 뭔가 제가 쉰 만큼 돈을 못 모은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뭔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예전부터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제가 진짜 정말 존경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가 모토로 삼고 이제 제가 이러한 생활들을 버티면서 멘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조가 뭐냐면 흙 속의 진주라고. 이건 시 제목입니다. 근데 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진주가 있는데 이게 지금 흙 속에 묻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고귀한 존재이지만 아직 이 진주에 대한 가치가 흙 속에 묻혀 있어서 발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진주에 대한 가치는 언젠간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시의 내용인데, 그 흙 속의 진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운명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전에 있던 회사들은 나와 좀 맞지 않는 회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꾸준히 이력서를 넣고 하다 보면은 저에게 이제 많은 회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신력하고 이제 육체적인 건강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육체적인 건강이 밑받침이 돼야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로 이제 테니스, 그리고 뭐 등산, 러닝, 헬스 등 최대한 저희 지금 백수 생활하면서 운동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술. 술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좀 애주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직장 생활할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시고, 뭐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저보다 더 심한 분도 계시죠? 뭐 직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백수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직장인들은 술 먹고 다음 날에 무조건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전날에 술이 취해서 머리가 아프더라도 회사를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수는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날에 머리가 아프면 그냥 자도 돼요. 근데 이게 오후쯤 됐을 때 엄청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의 자신감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자가 이제 멘탈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면은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의 계획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 해보려고 해요. 근데 원래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되게 그 취직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뭐 스토어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푸드트럭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푸드트럭도 한번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있다면은 저는 실제로 막 공부와 이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자격증 같은 건 좀 따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아예 많이 못했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증 같은 거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다 한 번에 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도 좀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백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그리고 푸드 트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취업을 했더라도 제가 운영하지도 않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얻고 싶어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활동이긴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 생각하면은 제가 컨텐츠가 너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백수라는 컨텐츠를 잡게 됐고, 이것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언제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볼게요. 근데 먼저 제가 생각한 컨텐츠가 컨텐츠는 주로 제가 이제
백수일 때 하는 액티비티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스토어, 뭐 푸드트럭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생각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제 필살기 콘텐츠인데요. 제목은 너에게 일주일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 거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 주변 직장인들 또는 뭐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 너에게 일주일이 주어지면 뭘 할 거니 물어보고, 그분들이 대답을 하면은 그 답변에 의해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수 컨텐츠는 제가 좀 저 스스로도 좀 많이 궁금하고 좀 기대가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경력상 이제 백수가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추가로 뭐 많은 경력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회사 생활에 대한 문의, 또는 궁금한 점, 또 이직할 때 궁금한 점, 뭐 여러 가지 뭐 회사 관련된, 제 나이 때 이제 직장 생활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어느 카테고리는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뭐 또 다른 백수 생활을 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